안녕하세요. 누구나 모여 무슨 이야기든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나무의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무의자입니다. 오늘도 나무의자에서 우리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알렉스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알렉스. 네, 안녕하세요. 네, 알렉스 점점 이야기에 흠뻑 빠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야기해주는 이런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몸을 좀 더 건강하게 하자. 이런 마음이 가득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런가요? 네. 저희 친정 어머니 방송 지난주에 친정 어머니 이야기 몇 번 드렸는데 방송 다 듣고 나신 후에 카톡으로 다 들었다. 이제 팥빙수 안 먹는다. 이렇게 올라오셨어요. 얼음은 삼가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다행입니다. 저희 그 나무의자의 가장 큰 애청자이십니다. 네, 오늘도 지난주처럼 우리 몸에 일어나는 이런 현상들이 다 여러 가지 원인으로 해서 시작되어 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몸을 치료하고 싶다면 병이 생기는 원인을 잘 알아야 한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이야기 더 연장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한의 자체가 굉장히 진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문입니다. 목적은 병을 고치는 건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병증 있잖아요. 병증 하나만 가지고 이것이 정확하게 어디서 왔는지는 잘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의에서는 진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요즘 많은 사람들이 부어 있어요. 네, 맞아요. 저 부었다는 소리 많이 듣거든요. 예, 예전엔 더 부으셨는데 네. 요즘에는 많이 꺼지셨어요. 네. 그런데 이제 부어 있으면 몸이 아프게 돼요. 만지면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손도 못 대게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몸이 붓고 몸에 통증이 있다라고 하는 결과는 똑같아요. 그렇지만 병이 어디서 시작이 됐는가, 외부에서 들어온 저희는 이제 한의에서는 사기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병의 원인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가에 따라서 통증이 먼저 생기고 몸이 붓기 시작을 했습니까? 아니면은 몸이 붓고 나서 통증이 생겼습니까?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순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한사와 열사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차가운 기운에 의해서 몸이 상했을 때와 뜨거운 기운에 의해서 몸이 상했을 때가 있는데 뜨거운 기운에 의해서 몸이 상한 열사에 의해서는 기가 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사에 의해서는 우리의 형이 상한다, 형체가 상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가 상하게 되면 먼저 통증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형체가 상하게 되면 붓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부었다 이러는 거는 좀 몸이 많이 차가웠다 이런 내용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한사인 경우에 형체로 나타나는 거니까? 대부분 부어 있는 사람들은 몸에 통증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픈 사람들은 나중에 부을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정도쯤이면 민감하지 못한 사람들, 우리가 이 정도쯤이면 도저히 못 참겠네, 병원 가봐야겠어라고 할 정도가 되면 이것은 이미 두 개가 섞여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말씀하실 때 보니까 붓기 시작한 후에 아팠느냐, 아프고 난 다음에 부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런 것도 감지하지 못하고 삶을 바쁘게 살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좀 민감하게 자기 몸의 상태를 좀 봐야 돼요. 안 되면 과거를 다시 돌아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한사와 열사, 우리가 진단을 하는 이유는 결국은 치료약을 쓰고 치료를 하기 위해서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약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침을 놓는다든지 아니면은 순환을 시켜서 사기를 빼자라는 주의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그 두꺼운 모든 책들이 대부분 이제 어떻게 해서든 병을 고치기 위한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병이 정확하게 어디서 시작이 됐는가, 그 시작점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어서 통증이 오는 것과 통증이 와서 부은 것과는 원인 자체가 틀려요. 그래서 통증이 먼저 왔냐 그러면은 열에 의해서 몸이 상한 거거든요. 그리고 부은 게 먼저 왔냐 그러면은 한사에 의해서 상한 거예요. 그런데 잘못 진단을 해버리면 만약에 열사를 끄기 위해서 차가운 약을 쓰는데 사실은 내 몸의 기운은 차가운 것 때문에 증상이 나타난 거거든요. 병이 생긴 건데 차가운 몸에 차가운 걸 더 집어넣게 되면
더 악화가 돼서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도 있습니다. 불꽃의 특징이 뭡니까? 지난번에 나무 의자님도 그렇죠.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가서 나무 의자님이 갑자기 딱 일어서시더니 윗공기가 너무 뜨거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닥에 바짝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주 민감하게 느끼는 게 좋습니다. 공기는 뜨거우면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인데 이 뜨거운 열이 어디로 갑니까? 자꾸 밖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이 내 피부에 뜨거우니까 내가 뜨거운 사람인 줄 알고 있거든요. 근데 열의 특징이 그래요. 근데 우리가 좋은 체질, 몸이 건강한 사람은 사실은 겉은 차고요. 피부는 차갑고 속은 따뜻한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알렉스 확실히 그런 건강하신 분 맞아요. 저는 아니, 요즘 많이 덥잖아요. 네. 많이 더워서 저는 지금 제 옆에 바짝 붙어 있는 건 아이스팩인데요. 아이스팩으로 되어 있는 게 목도리처럼 이제 목에 감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얼려서 계속 목에 감고 머리에 리본을 묶고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알렉스는 선풍기 바람에도 춥다고 말씀을 하셔서 도대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걸까, 저 몸 조직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아, 그게 좋은 거 아닌가요? 근데 사실 건강하다는 뜻인가요, 그게? 너무 찬바람을 좀 쏘이면 저희 아빠 체질이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선풍기를 이렇게 쏘는 부분에서는 약간 좀 찌릿한 느낌이 들어요, 사실은. 아, 바람이 닿는 부분이 표면에? 그래서 좀 이제 선풍기를 쏘면 조금이라도 좀 오랫동안 이렇게 쏘이고 있잖아요. 그럼 그 부분에 약간 럼니스? 약간 좀 둔한 느낌이 든다 그럴까? 얼얼해지고. 그래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아는 만큼 행동이 바뀌잖아요. 우리 앞에 방송 3주 전 방송에서 암이 생기는 원인은 몸이 차갑기 때문이다. 내 몸의 온도가 내려가면 암이 발생할 확률이 높고 내 몸에 열이 올라가면 암이 발생할 확률이 낮아진다. 이 말을 듣고 저는 올해는 정말 우리 집에 에어컨 없이 버텨보자. 에어컨 없이 버티고 있는데 저는 그냥 손이 그냥 냉동실에 있는 아이스팩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스팩을 손에다가도 댔다가 머리 위에도 올렸다가 발바닥에도 댔다가 지금 여러 가지를 버틴다고 하고는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올 여름 많이 덥지 않으세요? 사람 체질에 따라 다른 건데 뭐 나무의자님은 조금 체질 자체가 양쪽에 가깝고 저는 조금 쪽에 가까워서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어요. 다 똑같은 건 아니거든요. 저는 에어컨 바람 굉장히 싫어하고 그다음에 선풍기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냥 땀이 나면 땀이 나는 대로 추우면 좀 추운 대로 겨울이 돼서 춥다 그러면 좀 추운 대로 여름에는 좀 더우면 더운 대로 이렇게 사는 사람입니다. 부러운 체질입니다. 좀 옆으로 샜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몸에 민감해야 돼요. 저는 원래가 약을 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음식으로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혈액순환을 좋게 만들면 한의에서 생각하는 기는 한의에서는 뭐 엄청나게 철학적인 개념으로 기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는 기는 그 혈액순환을 시키는 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몸의 혈액순환이 얼마만큼 빨리 일어나냐면 아무리 큰 사람도 20초 만에 전체를 돌거든요. 대단한데요. 굉장히 빨리 돕니다. 그래서 살짝만 끈적거려도 막히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혈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혈전이라 그러면 덩어리라고 생각을 해요. 핏덩어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정도가 아니고 예를 들면 계란 삶아 보셨잖아요. 네. 그럼 계란을 한 15분 정도 삶으면 딱딱해집니다. 39도, 뭐 40도 되면 단백질이 굳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게 덜 삶아졌을 때 깨면 그 노른자와 흰자 사이에 약간 그 물처럼 나오는 거 있잖아요. 네네. 반숙 제가 좋아하는. 반숙도 아니고 완전 물처럼, 완전 물처럼 생긴 거 있어요. 그런 것보다 더 묽은 상태, 어떻게 보면은 쌀뜨물보다 더 묽은 상태? 우리가 봤을 땐 그냥 물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것도 우리 몸에서는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혈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로에에 나오는 그 즙 정도 보면 될까요? 알로에 액? 끈적이는? 그것은 굉장히 진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냥 혈전이라 그러면 덩어리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근데 좀 묽은 것들 되게 뭐 이러는 것도 혈전이라 한다는 거죠. 그렇죠. 보이지 않은 형체가 보이지 않아도.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우리 몸이 그런 좀 걸쭉한 상태, 걸쭉하다는 개념도 솔직히 좀 표현이 좀 진한 거예요. 그것보다 훨씬 묽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순환 자체를 방해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이제 통증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은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수도 떼끼잖아요. 네네. 아무리 깨끗한 물을 흘려보내도 때가 네, 낍니다. 고이죠. 예, 그래서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 몸이 아무리 우리가 봤을 때는 겉으로 봤을 때는 잘 흐르고 있는 것 같아라고 하지만 우리 혈액순환, 우리 기순환이 잘 안 되면 혈관에 때가 낀다라고 우리는 뭐 동맥경화라고 표현을 하지만 이런 것들이 점점점 심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혈액순환 자체가 안 되고 기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피만 맑게 해주면 그리고 피의 순환을 빨리 해주면 예를 들면 조금 지저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속도를 좀 높이면 되거든요. 운동을 하면 빨라질까요? 그렇죠. 그래서 운동을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속이 빨라지면 관 속에 들어있는 때가 좀 빠지지 않습니까? 그 때가 근데 가서 어디로 갈까요? 심장으로 가나요? 다시? 저희가 이제 비장의 역할이 있어요. 비장이라는 게 우리 양방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그냥 문제가 생기면 잘라내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의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관입니다. 비장이 뭐지? 맹장? 지라. 지라. 들어본 얘기긴 하는데. 오른쪽에는 간이 있다면 왼쪽에는 췌장 옆에 뒤쪽으로 비장이 있습니다. 이 비장이 혈액을 청소하는 역할을 하죠. 그럼 청소하면 찌꺼기가 쌓이면 걔는 또 그냥 간으로 가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저분한 적혈구를 청소를 하고 그리고 그 적혈구가 120일이 지나면 파괴가 되거든요. 그럼 이제 그것을 해서 빌리루빈, 은가 만드는 색소 있지 않습니까? 그로 나가나? 예, 그렇죠. 그래서 한의에서 볼 때 우리가 양의에서는 골수에서 피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뼈에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런데 척추. 그렇죠. 뼈 골수에서 만들어지는데 한의에서는 비장에서 피가 만들어진다고 해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청소도 하고 모아서 또 간으로 보내고. 지금 보면 사람들은 한의학적 관점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비장이 요즘은 과학이 발달해서 어디서 만들어지는지 아는데 적혈구가. 근데 우리가 봤을 때 청소부 역할을 하는 게 지라거든요. 그러니까 비장. 그래서 청소가 되지 않으면 생성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장기네요. 네. 그래서 보이는 증상 원인을 주로 따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생성은 골수에서 생성이 될지 모르지만 탁한 부분을 청소하는 부분이 비장이죠. 그래서 이제 오장육부에 지라가 들어있나요? 네, 비장이 들어있습니다. 비장. 비장.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뭐 심장, 우리 몸은 뭐 중요하지 않는 장부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다 중요하지만 너무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통즉불통, 불통즉통 들어보셨죠? 네, 들어봤어요. 네. 통하면 통증이 없고 통하지 않으면 통증이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사회에서도 소통이 잘 안 되면 통즉불통, 불통즉통 이렇게 쓰고요. 근데 이게 황제 내경에 나와 있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한의학적으로 있는 것들을 저는 접하기를 보통 커뮤니케이션, 소통에 관한 내용을 설명할 때 많이 들어봤죠. 근데 우리 몸에도 지금 그 부분이 다뤄지고 있네요. 막히면 혈액순환 자체가 막히고 기가 막히면 기가 막힌다 그러잖아요.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면 통증이 오고 그다음에 막힘이 없으면 통증이 없다. 그렇지. 네, 그래서 저희가 많이 쓰고 있는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사들은 이렇게도 말을 해요. 몸에 통증에 민감하자. 통증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다. 그래서 이 신호가 있다라는 것은 몸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이 통증을 없애면 그 통증을 유발하는 원인도 없앤 거기 때문에 통증이 생겼을 때 민감하게 반응해서 그 통증을 없애자라고 하는데 진통제는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진통제는 그 통증을 없애는 원인을 없애는 게 아니고 뇌가 아프지 그렇죠. 않게 마비를 시키는 거거든요. 마비를 시키는 거기 때문에 원인은 그대로 있어요. 단지 통증을 못 느끼게 내 몸의 감각을 없애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하죠. 둔해지는 아주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래서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좀 생리통 되게 심하잖아요. 그러면은 약을 달고 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우리 가족 중에도 있어요. 예,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미련한 짓이고요. 사실은 통증이 있다라는 것은 생리할 때 통증이 있다라는 것은 자궁에 100% 어혈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 어혈을 풀어주면 몸에 어혈이 있잖아요. 꼭 자궁뿐만이 아니라 몸에 어혈이 있으면 생리할 때도 통증이 나와요. 그래서 그 어혈을 풀 수 있는 꼭 덩어리가 아니더라도 몸 자체에 혈액순환이 좀 느려진 곳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은 혈액순환이 빨라지려고 하니까 혈액이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 몸에서 통증이 오는 거죠. 왜냐하면 속도가 갑자기 빨라지니까. 나쁜 방법은 아닌데 그거 갖다가 자꾸 통증을 없애려고 진통제를 드시게 되면 몸은 계속 멍청해지는 거죠. 그렇죠. 아픈 것이 무엇인지 어느 쪽인지를 좀 민감하게 내 몸을 돌아보면서 찾아야 되는 게 더 중요하네요. 한의는 굉장히 심오한 학문이거든요. 꼭 의학이라기보다는 한의의 기본 마인드는 우리의 감정, 칠정이라 그러거든요. 희노, 우사, 비공경인데 들어보셨나? 저는 오늘 들었어요.
희가 네. 기쁠 희자예요. 노는 노할 노자고 우는 우울할 때 우자거든요. 그다음에 사는 생각 사자, 비는 슬플 비자, 공은 공포할 때 공자고요. 경은 놀릴 경자입니다. 경기할 때 예, 경기할 때 네. 나는 건데 이런 생각을 너무 깊이 해도 병이 생기고요. 너무 기뻐해도 병이 생깁니다. 너무 슬퍼도 병이 생기고 그다음에 너무 화가 나도 병이 생기고요. 그리고 또 이제 재밌는 것은 7가지 감정이 우리 각 장부를 관리하고 있다고 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농담으로 너무 즐거운 일을 갑자기 만났어요. 나 로또 당첨됐어 하고 죽는 사람도 있거든요. 너무 좋아서 네, 이게 기쁨이라는 것이 너무 격하게 가면 심장을 상하게 된다. 그래서 심장을 치고 들어가기 때문에 심장마비가 올 수 있어요. 이런 것처럼 우리의 7가지 감정이 우리 몸을 장악하고 그리고 그 몸에 병을 주게 만든 다음에 그 병이 든 그 몸이 다시 우리의 감정을 조절한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은 간이 상한 사람이고요. 간이 상하게 되면 화가 더 자주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자꾸 왔다 갔다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째,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가장 내 몸의 건강을 생각하고 내 몸을 병원에 가지 않고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음 시간에 제가 이거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건강염려증이라는 게 있어요. 예민하게. 예. 건강염려증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사람들은 생각했을 때 괜히 건강염려증 저 사람 좀 너무 민감해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은 어떤 환자들이 있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가면은 양방에서는 정신과를 보내요. 그러니까 우울증 환자들은요. 굉장히 아파요. 진짜로 아파요. 네, 몸이 진짜로 아파요. 병원에 가면 검사가 안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진짜 아파요. 그런데 병원에서는 안 알아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얘가 정신적인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정신과를 보내서 약을 먹이고요. 신경 안정제를 먹이죠. 어떻게 보면 그것도 진통제를 투여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뇌를 마비시키는 거기 때문에. 둔감해지게.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생각이 찾아들잖아요. 그러면은 몸에 육신에 병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을 잘 관리를 해야 내가 아무리 걱정하고 싶지 않아도 걱정이 되는데 어떡하니? 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알고 있으면 생각이 들어올 때, 이 생각이 내게 아니야. 내 몸을 상하게 하려고 들어오는 놈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중용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쵸. 되도록이면, 중용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좋은데, 그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알고 있는 게 중요해요. 알고 있는 거. 모르고 당하면 더 치명적으로 당하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 방송이 보면, 아까 이제 7가지 감정 중에서도 화가 많이 나면 간을 상하게 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것처럼 또 우리 몸에 일어나는 반응들을 우리가 유심히 잘 관찰을 하지만 이거에 너무 집착하게 된다거나 너무 한 곳에 과장된 생각을 하는 것이 안 좋은 쪽으로만 또 생각을 하게 된다면 여지없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또 몸을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양의에서는 노출되지 않은 병이라서 정신과로 보낸다고 하지만 사실은 생각하면서 몸은 서서히 그렇게 병 들어갈 수 있으니까 우리 방송 많이 들어보시면 우리 안에서 치유할 수 있는 이런 이야기, 깨알 정보들 우리 알렉스를 통해서 또 많이 전달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다음 시간에 또 준비하는 그런 건강염려증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 건강 유지하시고요. 너무 덥게도 너무 춥게도 하지 마시고 더우면 지금 여름이야. 추우면 지금 겨울이야. 우리 여유로운 생각을 하시면서 다음 시간까지 우리 여러분 건강한 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렉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